철학과에서 이제 철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시고, 그러면 이제 공감이 가는 그 철학가 중에 뭐 동서고금을 떠나서 이렇게 본인 개인한테 공감을 주는 철학가는 누구고, 그리고 이제 그 철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다 보면은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이런 철학책은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철학책이 있다면 이렇게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점점 무게감은 더해가네요. 아니 사실 우리가 사실 철학과 좀 거리가 먼 보통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도 철학책이라는 걸 한번 읽어보고는 싶긴 한데 엄두가 안 나는 이거 내가 사서 과연 몇 페이지나 읽을 수 있을까 이해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엄두가 안 나서 사실 짚기도 어렵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아요. 네. 일단 저는 이제 원래는 철학 공부를 좀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서양 철학 쪽을 좋아했고,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 그땐 정말 더 뭐랄까 약간 피 끓는 열정 같은 게 있었는데, 그 당시에 되게 좋아했던 철학가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되게 그 아는 것과 권력에 관한 문제였어요. 그런데 그게 왜 저한테 이렇게 좀 많이 와닿았냐면, 제가 대학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항상 그러니까 모르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진실의 양측면을 두고 어떤 게 진실이라는 공방이 늘상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너무 답답해요. 어릴 때는 더 답답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그래 접어두자, 약간 나보다 좀 거리를 두고 생각하자 이런 느낌이었다면, 옛날엔 막 그걸 파헤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거든요. 근데 미셸 푸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의 권력에서 비롯되는 부조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어서, 그 측면에서 되게 많이 마음에 와닿았고, 그래서 그 책 중에 이제 또 이렇게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 이런 책들이 있는데, 과연 어디까지가 정상이냐, 그것도 사실은 권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와닿았어요. 그런 것들, 그리고 이제 그 미셸 푸코라는 사람 철학자 같은 경우엔 되게 역사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좀 철학을 한 경향성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였지? 그게 그런 처벌이나 그 형무소, 감옥 이런 것들의 이제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수용소의 탄생 이런 책들이 나왔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냥 내 생각에는 이렇고, 그러니까 사실 서양 철학은 좀 전복의 철학이에요. 그래서 내 스승이 A라는 주장을 했으면 이 제자는 A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좀 그런 맥락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철학을 했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좋아했어요. 그리고 이 철학자를 되게 좋아하게 된 책이 하나 있는데, 그 책이 뭐였냐면 만화로 보는 미셸 푸코라는 책이었어요. 근데 그게 제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고요. 그래서 더 철학과에 가는데 약간 거부감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철학이라는 철학책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있다면 그것도 만화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화로 보는 미셸 푸코라는 책 추천해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쓴 책 이전에 시리즈로 나온 책들이 있는데 제목이 텍스트로 철학하기라는 책들이에요. 네, 그게 이제 1, 2, 3권이 나오고 이제 4권째 되니까 텍스트로 철학하기, 철학하기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철학하기 때문에 이 책을 안 산다
이래서 다른 제목을 붙여보자 했던 게 이제 지구만 날 살려라가 됐습니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대중적이고 예, 그냥 쉽고 되게 다양한 텍스트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.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토론을 해가서 이제 이게 철학이 되기까지.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이제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아직 철학에 대한 거리감이 있다면 철학도 그냥 사실은 생각하는 거구나 라는 의미에서 네, 그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 배우 안미나 씨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철학자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할 것 같아서 안미나 씨가 추천했는데 심지어 만화래. 그럼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지금 막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책들에 대해서 막 메모도 하시고 열성적으로 강의를 듣고 계시네요. 아쉽지만 이제 딱 한 분의 질문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미나 씨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손을 반짝 들어주십시오. 한 분만 받겠습니다. 내가 될 수도 있어요. 네, 뒤에 계신 분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안녕하세요. 김청훈이라고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사용하면서 뭐 잡지나 뭐 신문이나 많이 볼 기회가 생겼는데 혹시 신문이나 잡지에 관해서 다른 생각이나 뭐 평소에 읽으시는 신문이나 신문 읽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도 신문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지만 굉장히 못 읽고 있어요. 그런데 가끔 느끼는 건데 이제 네이버 이런 지식인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인터넷으로 정말 수많은 기사가 올라오면서 또 저는 이제 이런 매스컴을 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입장이랑 또 많은 기사들, 그러니까 저에 관해서도 많은 기사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한 가지 좀 신문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약간 읽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굉장히 느낄 때는 어떨 때냐면요. 이 기사들이 혹은 이 지식인의 답변들이 너무 무책임할 때가 많은 거예요. 근데 이 텍스트, 진짜 이 글이라는 건요, 그 책임감이 일종의 유효기간 혹은 수명 이런 것과 약간 비례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글들은 정말 읽을 때 그뿐이고 그 이상의 수명이 없습니다. 그런데 신문의 경우에는 적어도 완전히 허위인 사실을 쓰기는 되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예.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죠. 왜냐하면 이 신문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네임 밸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테니까 그냥 단순히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기사는 신문에는 좀 적죠. 그렇지만 어떤 관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어떤 신문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어떤 신문만을 계속 구독하자라는 것도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. 그런데 그 책임감의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렇게 활자로 나온 신문들이 훨씬 높은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그런 기사들이나 그런 것보단 신문이 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믿음이 가고요. 또 믿음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, 그걸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면도 조금은 더 달라지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네, 저도 앞으로 더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말을 하면서 드네요. 네. 사실 그냥 책을 읽는 것도 딱딱하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 신문이라는 걸 읽는다는 것은
어쩜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 신문을 선택해서 읽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문이 여기서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도 한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은 하셔야 된다는 생각 같은 거는 들고요. 사실 우리가 SNS 같은 거를 통해서 수많은 뉴스들을 사실 신문을 펼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요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가 이슈인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 수 있을 만큼 SNS를 통해서 많은 뉴스들을 봐오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신문에 대해서 편집권을 갖게 된 그런 것들이죠. 하지만 이게 갖고 있는 한계 같은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든지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본다든지 그런데 신문을 읽기라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것들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것은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,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것들만 편집이 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자꾸만 멀리하게 되고 한번 보고 나면 흐름이 끊기기도 하지만 그 흐름들을 자꾸만 연속해서 이어나가려는 의지는 젊은 분들일수록 더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.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해봅니다. 오늘 안미나 씨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뭐 즐거우셨어요? 네,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표정과 반응만 봐도 오늘 안미나 씨가 정말 강의 잘해주셨나 보다.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나 보다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오늘 그 강의 끝나고요. 무대 아래에서 안미나 씨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에요. 다음 독한 습관은 11월 12일 수요일 프로파일러 표창원 선생님과 함께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진행이 되고요. 대구에 계신 지인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11월 20일 목요일에는 이곳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웃으세요? 너무 어마어마하셔가지고. 오늘 안미나 씨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본인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더 많은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었고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돌아가십시오.